수원에 사는 55세 한경순 씨는 오늘 혼자 사는 77세 아버지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라 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더 걸어가야 작은 원룸에 사는 아버지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씨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익숙한 듯 집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하리만치 집이 고요했습니다. 한 씨는 아버지가 화장실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화장실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한 씨는 문을 두드려 아버지를 불렀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아버지가 안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문 손잡이를 부수려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찾았습니다. 한 씨가 집 안에 있던 소화기로 문을 내리치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한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너 뭐해? 한 씨가 화장실 문을 부수려고 소화기를 내리치려는 장면을 본 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혹시나 잘못되신 줄 알고 놀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부시려고 한 거야. 그럼 어떡해요? 근데 이 문은 고장났어요? 고장난 지 좀 됐어. 말씀을 하시죠? 요 앞에 화장실 쓰면 돼. 당장 사람 불러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심심해서 요 앞에 돌아다니면서 박스 좀 주웠어. 아직도 폐지 줍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좀 쉬시라니까. 나 아직 건강해. 운동도 되고 소소하게 용돈 벌이도 되고. 한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도 독립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의 아버지는 그런 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괜히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는 심지어 한 씨가 주는 용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10만 원 놓고 갈게요. 나 돈 충분해.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무슨 일 있어? 원래 주말에만 오는데 웬일로 평일에 왔어? 한 씨의 아버지는 딸이 오던 날에 오지 않고 다른 날에 오자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게 그냥 요새 자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 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소비를 해도 마음은 안 채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모아놓은 돈들도 줄어들기만 하고 그러면 또 불안감이 몰려오고. 나이 들면 아무래도 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소비를 줄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이 아빠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너는 알잖아. 한 씨의 아버지는 사실 이전까지 꽤나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상사였습니다. 한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는 퇴직을 하고 골프 등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받아 막내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씨는 자식들에게 무리해서 도움을 줬고 퇴직 후에 즐기던 취미들을 지속적으로 즐겼습니다. 이후 한 씨는 국민연금을 받긴 했지만 모아놓은 목돈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고 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씨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때였고 그맘쯤 아내의 건강마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가 무리해서 지원해준 막내 아들은 지원을 받고 나서 아버지를 잘 찾아오지 않았고 한 씨의 다른 동생들도 아버지가 막내 아들만 잘해줬다는 이유로 한 씨와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한 씨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와 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후회하기 싫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라. 몇 가지가 생각이 나긴 하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취미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했다는 거야. 취미 활동이요? 그래도 나이 들면 취미 활동 하나쯤은 가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 문제는 돈이 많이 나가는 취미에 꽂히면 그때부터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새는 거지. 한씨 아버지의 취미는 사진 찍기와 술이었습니다. 하긴, 아버지가 엄마랑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긴 하셨죠. 카메라도 자주 바꾸셨잖아요. 찍다 보니 아쉬운 점들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겨서 더 비싼 것들을 찾게 되는 거지. 아버지 골프도 치셨었잖아요. 맞아. 골프도 한 번 치면 몇십만 원 깨지는 건 기본이었어. 하지만 제일 아까운 소비는 아무래도 술이었던 것 같아. 한씨의 아버지가 말한 나를 불행하게 하는 소비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나가는 취미 활동, 그 중에는 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씨의 아버지는 술 중에서도 와인을 좋아했습니다. 한씨의 아버지는 와인 관련 모임에 항상 참여해서 밥을 먹었는데 한 끼를 먹을 때마다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었고 게다가 혼자서 술을 즐기는 날도 많았던 데다 친구들과 또 따로 술을 마시는 걸 즐겼으니 이제껏 술을 마시며 쓴 지출이 상당했습니다. 한씨의 아버지는 또한 술이 세서 한두 병을 마시고는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게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이 아빠는 참 부러웠지. 너도 술 좋아하잖아. 삼겹살에 소주나 치킨에 시원한 맥주, 등산 갔다가 하산해서 먹는 파전이랑 막걸리는 정말 최고잖아요. 기분 꿀꿀할 때나 외로울 때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다만 어디 밖에서 마시거나 친구들이랑 마시는 것만 줄이면 돼. 한씨의 아버지는 술 외에도 취미 생활을 가지되 이왕이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 생활을 가지고 초반부터 비싼 장비를 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한씨 아버지의 말처럼 사실 취미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급 장비부터 구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취미가 질려버려서 비싸게 산 장비들을 그냥 창고에 고이 모셔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취미를 시작할 때는 저렴하게 장비를 구하고 적어도 3개월은 해본 후 내가 계속 이 취미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장비를 아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피해야 할 취미는 무언가를 수집하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컵을 수집하거나 피규어, 음반, 값비싼 와인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물건들을 위해 수납장을 따로 마련한다면 또 그곳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마구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내가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이라면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비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정말 돈이 빠져나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수집품들을 보면 기분이 좋을 순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또 다 짐이 됩니다. 이런 취미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 만약 무언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사자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일주일 사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정말 피해야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아빠는 사실 그것 말고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날도 좋은데 밖에 좀 걸으면서 얘기할까? 여기 목욕탕 아주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한씨의 아버지는 그렇게 한씨를 근처 목욕탕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욕탕 여주인은 단골인 한씨의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나이가 70대임에도 아직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할멈은 이제껏 돈 쓴 것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뭐요? 한 씨는 목욕탕 여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옆에는 딸내미? 한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쓴 것 중에 후회되는 거라.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소비가 제일 후회되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두 번째는 바로 남을 의식한 소비입니다. 목욕탕 여주인은 머리하는 데 드는 돈과 피부과에 쓴 돈을 합하면 집도 한 채 샀을 거라고 과장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TV에 함익병 원장님이 나와서 피부에 돈 쓰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하더라. 그리고 피부에 큰 돈 들일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미리 들었어야 했는데. 목욕탕 여주인은 조금 더 어려 보이기 위해 눈 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과도하게 시술을 하게 됐고 이후에 눈매와 인상이 날카로워져서 후회를 했습니다. 얼굴에 칼을 대는 순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까지 남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명품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 것도 후회했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보이고 깔끔하면 되는 것이지,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시술을 받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은 오히려 더 추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명품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 개를 욕심내고 지인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 구매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을 의식해서 하는 소비는 사실 내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허영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을 화려하게 꾸미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소비를 하기 전에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모임하는 동생들이 자꾸만 명품 자랑을 하나둘 하는데 나도 사야 되나 했거든요. 제가 딱 그런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씨의 아버지는 한 씨와 목욕탕을 나와 다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잠깐 들릴 때가 있어. 한 씨의 아버지는 자기의 집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혼자 사는 지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여기 와서 친해진 사람인데 성격이 아주 좋아서 가끔 놀러 오곤 해. 한 씨의 아버지는 익숙하게 배를 눌렀습니다. 곧장 문이 열렸고 아버지의 지인 최 씨가 한 씨의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누구? 내 딸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인 최 씨는 한 씨에게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뭐라도 좀 사들고 왔어야 됐는데. 내가 사오지 말라고 했어. 뭐 사오는 거 싫어하잖아. 지인 최 씨는 그런 한 씨의 아버지에게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내 딸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대서. 그럼 여기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돈 함부로 써서 지금 이 꼴로 사는데. 지인 최 씨도 한 씨의 아버지와 비슷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는 지인 최 씨의 주방으로 가서 선반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양제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이거 다 먹는 거야. 먹다 말았지.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많아. 지인 최 씨는 영양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세 번째로 영양제를 골랐습니다. 지인 최 씨는 이전부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많은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영양제를 밥 대신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 씨처럼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영양제 산업이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영양제를 먹다가 배가 부르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민 전체 중 약 45%가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영양제를, 50에서 64세는 30% 이상이 3개 이상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영양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에서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용도로 먹었을 때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도 과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A의 경우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골절과 같은 위험에 간조식 손상, 지방간, 골격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종합 비타민을 매일 먹은 사람의 사망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미국 리밤 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수명 연장을 위해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년 이상 추적 관찰된 성인 약 39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61.5세였고 만성 질환 병력이 없는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연구기간 20년 동안 초기 참가자 39만여 명 중 약 16만 5천 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섭취한 건강한 사람들은 비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4%가 더 높았습니다. 이는 즉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섭취해도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실험을 한 연구자들은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제의 유행에 동참해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종합 비타민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닐 바나드 박사는 역사적으로 선원들이 비타민C 덕분에 괴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등은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노화 관련 황반변성을 늦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도 종합 비타민제가 장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보다는 다양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제공하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집에도 영양제가 참 많은데 영양제보다는 야채를 많이 사서 먹어야겠네요. 벌써 이 집에 와서 하나 배웠지? 또 생각나는 건 싼 것만 찾는 소비를 지향하는 거야. 아버지의 지인 최 씨는 영양제에 이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네 번째로 싼 것만 찾는 소비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싼 것을 사는 게 더 이득이 되는 물건도 있는데 어떤 물건이나 옷의 경우는 오히려 싼 걸 사면 자주 망가져서 오히려 자주 사게 되고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 최 씨의 말대로 5년 이상 쓸 제품이나 옷의 경우는 조금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오히려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도 아끼고 망가지면 새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돼서 절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발의 경우에도 조금 가격이 있는 신발이 아무래도 잘 뜯어지지도 않고 오래가기도 합니다. 프라이팬의 경우에도 너무 싼 것보다는 좋은 코팅의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저렴한 프라이팬은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금방 코팅이 벗겨지고 검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아 자주 바꾸게 됩니다.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비싼 물건을 하나 사는 것보다 싼 걸로 쓰면서 자주 바꿔주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두가 비싸다고 뒷굽 안 갈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긁히거나 찍히는 건 다 똑같다며 그냥 저렴한 구두를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신발이 더 편하고 자기에게 맞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듯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너무 자주 바꿔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다면 그 제품만큼은 조금 좋은 브랜드의 제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내 치부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해줄게. 뭐예요? 지인 최 씨의 말에 한 씨는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절대 뉴스에서 부동산이 오른다, 주식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걸 사지 않는 게 좋아. 지인 최 씨는 투자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지 말라는 얘기야. 지인 최 씨는 이전에 뉴스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부동산을 샀는데 이후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반토막이 난 경험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뉴스에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니까 그때 투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지인 최 씨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소비로 꼽은 5번째는 바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잘못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는 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증권가의 말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은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가 좋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자기도 그 투자를 따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대부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삼성전자의 주가가 9만 원을 돌파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원대입니다. 만약 9만 원의 주가로 1000주의 주식을 샀다면 지금은 거의 3에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게 되고 팔게 되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 갔을 때 몇백 원 싼 것을 찾으려고 재료를 비교하지만 정작 큰 돈이 들어가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부를 하기가 귀찮거나 꺼려진다면 그냥 안전하게 저축을 하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노후에 하면 좋은 투자 중에 하나는 배당 투자입니다. 요새는 월배당이라고 해서 매달 월급처럼 월마다 배당을 지급해주는 주식이나 ETF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비교적 안전한 월배당 주식 종목이나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월배당 ETF 혹은 배당주 투자라고 검색해 보신 후에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처음부터 큰 돈을 들여서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의 돈으로만 투자를 해보면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정도로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노후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전한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너무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해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적당한 배당금을 받아서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배당금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아직 아들들이 대학생이라고 했지. 그럼 나 같은 후회는 절대 하지 마. 지인 최 씨는 마지막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로 자식들의 교육비를 뽑았습니다. 지인 최 씨도 자식들을 위해 젊은 시절 상당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 씨의 자식들은 최 씨와 마찬가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 씨는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점점 더 많은 교육비를 썼다며 후회했습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60.9%나 된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 요인으로는 학교 납입금의 교육비가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자녀가 주로 있는 30에서 50대의 경우는 사교육비 등의 학교 납입금의 교육비를 부담스러워했고,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가 주로 있는 60세 이상의 가구에서는 학교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60세가 넘어서까지도 자녀들의 교육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는 자식들의 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합니다. 그렇게 60대까지 자식들을 위해 돈을 쓰다가 이제 돈을 좀 모아보려고 하면 퇴직을 해야 하거나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자식들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학부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옆집 누구는 이 학원을 다니는데 왠지 자기는 안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학원뿐 아니라 수영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또 안 보낼 수 없으니 수영 레슨까지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다 해주고픈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너무 무리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해주는 건 힘들 수 있으니 적당히 수입에 맞게 보내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학원 다니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일찍이 학원을 보내주는 대신 이후에 결혼 비용이나 결혼할 때의 지원은 해주지 못할 것 같다고 미리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약속을 한다면 나중에 뒷말이 나올 일도 없고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씨는 그런 최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씨의 아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말을 한 씨에게 꺼냈고, 한 씨는 아들을 지원해 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최 씨의 조언대로 아들에게 해야 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한 씨는 연신 최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아버지와 최 씨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됐어? 네, 많이 도움됐어요. 한 씨의 아버지는 한 씨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한 씨는 아버지와 인사 후 버스 안에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드는 비싼 취미 활동, 둘째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 셋째는 과도한 영양제 구매, 넷째는 싼 것만 찾는 소비, 다섯째는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잘못된 투자, 마지막 여섯째는 자식들의 교육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6가지 중에 공감 가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6가지의 소비 습관 중 내가 고쳐야 할 소비 습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